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극한 대립이 일었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불완전한 상태로 통과해 여전히 불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최종 승인하는 도의회 본회의. 마지막까지도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정치적 이슈로 전환됐고 결국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과연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하여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논란 끝에 경상남도가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누리과정 587억 원이 준 6조 9,941억 원이 통과됐습니다. 도교육청이 요구했던 무상급식 예산 257억 원은 삭감돼 저소득층 학생 지원 사업비로 돌려졌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도중에 충실히 반영하여 좀 더 나은 경상남도 도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내년 예산은 3조 9,632억 원이 통과됐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경상남도 지원금 257억 원은 세입에서 삭감됐습니다. 대신 세출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1,125억 원은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알아서 예산을 마련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그동안의 공세에서 태도를 바꿔 도의회의 결정을 수긍했습니다. 의회가 정해주신 예산안을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뒀지만 예산 마련은 도교육청의 몫으로 남겨둔 내년도 예산안.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진주 지역의 농협 두 곳이 합병 추진으로 조합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합병 반대 측은 조합장 임기를 늘리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찬성 측은 지역 농협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의 한 농협 건물에 조합원들이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진주 대곡농협과 진주 중부농협이 합병을 추진하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설명을 해가면서 전 조합원들이 알 수 있게끔 충분하게 설득력을 있고 이런 상태에서 했으면 싶어서. 특히 내년 3월 조합장 선거 전에 두 농협이 합병하게 되면 조합원 투표 없이 위원회에서 신인 조합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반발은 더욱 거셉니다. 새롭게 뽑는 게 아니고 그 합병 농협의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2년간 합병 조합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지난 5일 합병 찬반 투표가 진행됐고 한 농협은 합병안이 통과됐지만 다른 농협은 반대가 많아 부결된 상태. 하지만 합병 계약서에는 부결되더라도 한 달 내에 재투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소란이 여전한 겁니다. 하지만 조합장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합병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본적인 자기 자본 비율이 좀 커야 또 우리 탱거동도 하나 할 수 있고 혁신도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합병이 안 되면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진출을 못 하죠, 이제. 이외에도 합병을 공고받은 경남 지역 단위농협은 모두 4곳이나 돼 앞으로 농촌사회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160억대의 신재생 에너지 국책 사업이 리베이트와 비리로 얼룩지면서 전면 중단됐습니다. 국내 유수의 중공업 회사 간부가 돈을 받고 입찰 정보를 흘려주고 도급업체의 부실 시공을 눈감아줬습니다. 이이슬 기자입니다. 해수의 흐름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조류력 발전 공사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총 사업비 165억 원을 들여 추진해온 신재생 에너지 국책 사업입니다. 공사를 총괄한 현대중공업 총괄부장 김모 씨는 감리업체와 짜고 한 공사업체 대표에게 33억 원 공사의 공개 입찰 정보를 알려주고 낙찰을 도왔습니다. 그 대가로 6억 6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공사 과정도 비리투성입니다. 업체들이 공사 완료 보고서와 감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지만 사업을 총괄한 현대중공업은 1차 사업 공사비 18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팀장의 부정행위로 중단될 수 있을 정도로 이 관계 기관과 업체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보강돼야
됩니다. 비리로 얼룩진 국직사업은 경찰 수사와 함께 전면 중단됐습니다. 중단됐다라고 하면은 저희 쪽에서는 이전에 지급됐던 정부지원금 환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현대중공업 전 총괄부장 김 씨와 감리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공사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어제는 눈 때문에 출근길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은 아침부터 경남 전 지역이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아침 추위는 계속될 전망이라서요. 옷차림만 따뜻하게 하신다면 오늘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창원 0도까지 떨어지면서 공기가 무척 차가운 상태인데요. 낮 동안엔 추위가 조금 누그러져서 6도에서 최고 1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구름 없이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합천과 진주 그리고 의령에서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 9도, 밀양 1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동남쪽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상태니까요.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오전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후에도 구름만 조금씩 지나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무척 추운 상태고요. 한낮 기온은 진주 9도, 사천 역시 9도 등으로 낮 동안에는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0.5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조금 올라서 지난주만큼 크게 춥진 않겠는데요. 주말쯤 또 한 번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밤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목요일에는 경남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다가 새벽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경제계의 다양한 소식 알아보는 경제네트워크입니다. 진주축산농협이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축산물 판매 300억 달성탑을 수상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산청휴게소가 자체 개발한 곶감 등심 돈가스와 한방라면을 특허 등록했습니다. 경남의 기계산업 6개사가 인도네시아 산업기계 박람회에 참가해 3,700만 달러의 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학이 제21회 기업혁신 대상에서 대한상위 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1000메가와트 초임계압 보일러와 3메가와트 풍력발전 시스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올해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됐습니다. 초임계압 보일러는 기존 화력발전 방식보다 필요한 연료량과 이산화탄소 등 배출량이 적은 보일러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으며 3메가와트 풍력발전 시스템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국제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이로써 해수 담소화 플랜트와 크랭크샤프트, 상업용 원전 증기 발생기 등 모두 16개의 세계 인류 상품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철새 도래지인 창원 주남저수지의 월등을 위해 찾은 천연기념물 203호 제두루미의 잠자리를 보호해달라는 인터넷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겨울철 주남저수지의 수위를 낮추는 대신 부족한 농업용수를 낙동강에서 끌어오는 데 드는 3천만 원의 비용을 창원시가 예산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 10,000명 인터넷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함안군 7원면에 미니 복합타운 건설이 들어섭니다. 함안군은 주식회사 부영과 미니 복합타운 건설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7서면 1원 15만 제곱미터에 2,000가구분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니 복합타운은 경남에선 창녕군과 함께 함안군이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